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두 번째,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당뇨병을 예방하고요. 세 번째, 항암 효과도 있죠. 안녕하세요, 김순렬입니다. 오늘은 염증을 제거하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뭔가 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염증이죠. 모든 질병의 시작이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의 끝판왕이 뭔 줄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암이죠. 암이 아무 곳에나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염증이 반복되는 곳에 암이 생기죠. 폐렴이 반복되면 폐암이 생기는 것이고요. 위염이 반복되면 위암이 생기는 겁니다. 염증이 발생한 부위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조직 손상이 생기고 세포 재생이 반복되기 때문에 재생 오류가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염증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죠. 사람은 60조 개나 되는 아주 많은 양의 세포가 모여서 만들어진 다세포 생물입니다. 이 각각의 세포들도 또 각자의 수명을 가지고 있죠. 적혈구는 120일을 살고 위장세포는 3, 4일이면 교체가 됩니다. 피부도 수명이 있죠. 피부는 1에서 2개월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살이 올라오죠. 그게 바로 때잖아요. 뼈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체됩니다. 파골세포가 오래된 세포를 녹여서 없애버리고 조골세포가 새로운 뼈 세포를 자라게 합니다. 이게 잘 되지 않으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렇게 세포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세포의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독소가 침입해서 우리 몸에 손상을 일으키면 염증이 발생합니다. 염증이 발생하면 우리 몸 조직과 기관이 손상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프게 되는 것이고요. 염증이 만성적으로 자주 발생하면 우리 몸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허약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늙어버리죠. 그래서 노인성 질환의 발생도 증가합니다. 암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죠. 또 뭐가 있나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도 사실은 노인성 질환입니다. 젊을 때는 조절이 잘 되죠. 치매와 파킨슨 병도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고요. 뇌신경의 손상으로 생기는 질환인데요. 뇌혈관과 뇌신경도 염증이 반복되면 손상이 빨리 오게 됩니다. 관절 질환이나 근육 질환도 전부 노인성 질환이죠. 오래되면 고장이 나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죠?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죠. 염증을 차단하면 됩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염증을 차단하는 대표적인 음식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증을 차단하는 음식 첫 번째는 금은화입니다. 금은화는 염증을 치료할 때 한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재 중 하나인데요. 꽃의 색이 흰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어서 금은화라고 합니다. 인동초 아시죠? 이름에 초자가 붙어서 풀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인동나무죠.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운다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나무가 겨울을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말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유명한 식물입니다. 이 인동초의 꽃이 바로 금은화입니다. 금은화는 특히 호흡기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사스, 메르스, 코로나가 대유행일 때 굉장히 많이 처방되었죠. 폐렴과 기관지염, 인후염, 편도염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화는 성질이 좀 찹니다. 대부분의 염증을 치료하는 약재들이 찬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독으로 복용하지 마시고 생강, 대추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인삼과 함께 복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생강, 대추, 인삼, 금은화 4가지 약재를 각각 4에서 8g씩 배합하시고 1000cc의 물에 끓이시고 10% 정도 졸이신 다음에 하루 한두 번 100에서 120ml 정도 마시면 되는데요. 꿀을 조금 타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염증을 차단하는 음식 두 번째는 황금입니다. 노란색 금속, 골드 아니고요. 식물 황금입니다. 이름이 근사하죠. 그런데 시중에서는 진짜 금과 혼동이 되기 때문에 속썩은 풀이라는 우리말로 통용이 됩니다. 이 황금의 주성분이 바이칼린인데요. 바이칼린은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죠. 항산화제의 주요 효능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항염증 효과입니다. 바이칼린이 염증 반응을 억제해줍니다.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핵심 전사인자 인자인 NF-kappa-B 경로를 막아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진 TNF-알파와 IL-6의 발현을 줄여버리죠. 그래서 염증 반응이 차단되는 것이고요. 바이칼린의 항염증 효과는 주로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피부 염증과 같은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바이칼린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 자멸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암의 세포 주기 조절과 종양의 혈관 신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전이를 억제하는 효능을 보이죠.
있죠. 또 항바이러스 효과도 강한데요. 감기, 독감, 코로나19와 간염, 에이즈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방에서 많이 처방되는 염증 치료약이 3가지가 있는데요. 황금, 황년, 황백입니다. 모두 노란색을 띠고 있어서 누를 황자가 들어가죠. 그중 하나가 황년인데요. 황년은 전문 한의약품이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대신 주성분인 베르베린이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죠. 베르베린은 아미노산인 티로신에서 파생된 식물성 알칼로이드입니다. 베르베린은 AMPK 경로를 활성화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증식과 세포 성장을 감소시키죠. 그래서 항염증 작용과 항암 작용을 합니다. 또 베르베린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더 잘 작용하도록 하죠. 당 대사를 촉진하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당의 추가 흡수를 막아줍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비만을 예방해준다는 의미죠. 또 장내 유익균의 활성도 증가시켜주고요. 정리해보면 베르베린이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두 번째,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당뇨병을 예방하고요. 세 번째, 항암 효과도 있죠. 네 번째, 심장질환도 예방해줍니다. 황금도 앞서 말씀드린 금은화처럼 생강, 대추, 인삼과 함께 차로 만들어 복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황금은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 복용하시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생강, 대추, 인삼을 4g 배합할 때 황금은 절반인 2g만 배합하시기를 권합니다. 베르베린은 영양제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염증을 차단하는 음식 세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가 가장 풍부한 식물성 기름이죠. 우리가 보통 오메가3 하면 올리브유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사실상 올리브유에는 오메가3 함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메가3를 복용하시려면 올리브오일 말고 들기름 드셔야 하는 거죠. 또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이 뭐가 있죠? 아마시유 있습니다. 또 대마 종자유도 있죠. 오메가3는 주로 혈관의 염증을 차단해 줍니다. 평소 심장질환이 있으시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신 분들은 들기름 많이 드시기를 권합니다. 동물성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 많이 들어있죠. 연어, 고등어, 청어, 가다랑어 같은 물고기도 많이 드시면 좋은데요. 오메가3가 치매를 예방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오메가3가 DHA와 EPA로 분해되었을 때의 작용인데요. 그런데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한 번 더 분해가 되어야 DHA와 EPA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 많이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염증을 차단하는 음식 네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주로 매운 향신료를 말하는데요. 고추, 양파, 생강, 강황, 후추 이런 것들이죠. 매운맛이 우리 몸의 세포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캡사이신은 고추에서 발견되는 활성 성분이죠. 캡사이신이 매운맛을 내는데요. 캡사이신이 신진대사를 돕고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지방 분해와 연소를 촉진하죠. 당연히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요. 또 캡사이신은 위점막세포의 염증을 줄여서 위염을 예방합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캡사이신 섭취가 신경에서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 분비량을 늘린다고 합니다. 이 CGRP가 혈관 벽세포에 작용해서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높이고 위염을 예방해 주는 거죠. 양파의 매운맛은 알리신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알리신은 식중독균과 폐렴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위암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이죠. 진저롤, 쇼가올은 항염증 효과와 함께 소화기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구토를 멈추게 하고 멀미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딸꾹질이 잘 멈추지 않을 때 생강차 드시면 효과가 좋죠. 강황의 매운맛은 무엇 때문이죠? 커큐민 때문입니다. 커큐민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이 있죠. 후추의 매운맛은 피페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피페린 역시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항염증 작용이 강하죠. 주로 스테이크 같은 육식 먹을 때 후추를 많이 첨가하는데요. 이것은 지방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이고요. 피페린은 소화작용을 돕는 기능도 있습니다. 특히 강황의 커큐민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강황과 후추를 함께 드시면 효능이 더욱 강해집니다. 또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뇌기능 향상 작용도 있습니다. 브레인포그로 머리가 막지 않을 때 후추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매운 향신료 먹을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과량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운맛은 조금씩 양념으로 먹을 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염증을 차단하는 음식 다섯 번째는 십자화과 식물입니다.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십자화과 식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브로콜리, 케일, 겨자, 청경채, 콜리플라워 이런 것들이 모두 십자화과 식물이죠. 십자화과 식물이 유명한 이유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설포라판은 유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특유의 씁쓸한 맛을 내고요. 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인해서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예방은 물론 염증을 억제해서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 걱정이시라고요? 십자가 식물 많이 드십시오. 지금까지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들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염증 관리 미리미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혈관 내에 남아도는 혈당이 하는 일은 딱 하나죠. 염증을 유발합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관절염이 더 심해지고, 두통이 있는 사람은 두통이 더 심해지고,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치명적이 될 수 있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의 세포들은 나름대로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도 생기고 심지어 암줄기세포도 만들어지죠. 피가 돌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염증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염증은 면역력과 관련이 있죠. 염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급성 염증이고 또 하나는 만성 염증입니다. 우리 몸에 뭔가 상처가 나면 염증은 사실 그것을 고치려고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우리 몸에 뭔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염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소염제죠. 염증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염증에 걸려 있다는 말이죠. 지금부터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좋아요 버튼 누르셨나요? 지금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내용 널리 알려주십시오.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대부분의 자가면역 질환은 장에서 발생하는데요. 궤양성 대장염이 대표적이죠. 우리의 장을 손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 바로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은 그야말로 장벽을 찢어버리죠.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장누수 증후군이 뭐죠? 장벽이 느슨해지는 것이잖아요. 장벽은 단단하게 결속이 되어 있어야 장내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가 우리 몸속으로 침투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글루텐이 이 장벽을 찢어버리죠.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독소와 세균,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오면서 여러가지 면역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기계 염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글루텐은 보리, 호밀, 밀 등의 곡물에 존재하는 불용성 단백질인데요. 쌀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인에게는 글루텐 알레르기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네요. 하지만 밀가루 음식 먹고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피부 가려움증 같은 이상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글루텐 풍부한, 글루텐 많은 음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 첫 번째가 바로 글루텐이 풍부한 밀가루 음식입니다.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원인 두 번째는 초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에는 각종 색소, 인공향료, 방부제 등등 여러가지 부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문제를 유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과자나 음료들이 대부분 옥수수 전분이나 변형식품 전분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것들을 분해해서 만든 것이 바로 말토덱스트린입니다. 다당류에 속하죠. 우리가 먹는 과자나 식품류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음식의 바디감이나 농도를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들어가야 풍미가 더해진다고 하네요. 다당류지만 거의 설탕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죠. 헬스 하시는 분들은 체중 올릴 때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요. 염증 유발 물질입니다.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죠. 식물성 기름도 좋지 않습니다. 오메가6 함량이 높아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가짜 음식들 말고 자연 그대로 천연식품으로 진짜 식사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름은 오메가3 함량이 높은 들기름이나 아마시유, 대마종자유 셋 중에 하나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원인 세 번째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몸속에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죠. 감기를 유발하는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목 속에 늘 있지만 항상 감기가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하면 면역력이 뚝 떨어지면서 바이러스가 활동을 시작하고 염증이 생깁니다. 대상포진도 그렇잖아요.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어느 날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동을 시작하고 수포를 만들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대상포진 입니다.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원인 네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죠? 단순합니다. 그냥 많이 먹기 때문이죠. 특히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나 지방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슐린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나오죠.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먹고 혈당이 올라가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또 먹고 또 분비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인슐린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점이 생깁니다.
생깁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관 내에 혈당이 증가합니다. 혈관 내에 남아도는 혈당이 하는 일은 딱 하나죠. 염증을 유발합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관절염이 더 심해지고, 두통이 있는 사람은 두통이 더 심해지고,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치명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탄수화물 과다 섭취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저탄고지 식사를 하셔도 좋고요. 간헐적 단식도 추천합니다. 모두 몸속에 독소를 제거하는 일이죠. 그래야 염증이 사라집니다.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원인 5번째는 코티솔 부족입니다.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장기적으로 이것이 과다 분비되면 면역력을 뚝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코티솔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또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족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병원 갔더니 부신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코티솔 부족입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코티솔이 과다 분비되는 일이 반복되면 급기야 코티솔을 만드는 샘이 말라버리는 것이죠. 우리 몸은 너무 많이 사용하면 달아 없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관리하고 아껴 써야 하는 거죠.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원인 6번째는 오래된 상처들입니다. 살다 보면 여기저기 상처를 입습니다. 발을 삐기도 하고 무릎을 다치기도 하고 어깨 관절에 손상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상처들이 누적되면 우리 몸은 굳어버립니다. 새로운 세포가 자라지 못하고 혈관이 줄어들면서 영양 공급이 되지 않으면 조직이 뻣뻣해지고 염증을 유발하죠. 예를 들면 발목을 자주 삐면 발목 주변 조직이 딱딱해집니다. 결합 조직이 늘어나면서 발목의 운동 범위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조금만 더 움직이면 통증이 생기고요. 무릎이나 고관절, 어깨도 마찬가지로 병이 진행되죠. 그래서 이런 상처들이 생겼을 때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재활 운동으로 근육과 관절이 굳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유연성 운동을 끊임없이 해서 굳어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는 것이죠. 피가 통해야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원인 7번째는 담낭의 찌꺼기들입니다. 담낭에 담석과 같은 찌꺼기가 증가하면 담즙이 간으로 역류하게 되는데요. 완전히 막혀버리면 황달이 생기지만 이렇게 완전히 막히지 않더라도 담낭에 찌꺼기가 증가하면 소량의 담즙이 역류를 하게 되고 여기저기 염증을 유발합니다. 주로 목이 뻣뻣해지기도 하고 어깨와 등의 통증을 유발하죠. 과식도 피하는 것이 좋고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들기름, 사과, 무, 비트, 생강 같은 진짜 음식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원인 8번째는 너무 많은 철분입니다. 철분을 많이 섭취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철분이 과잉되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에 철분이 몸 밖으로 거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죠. 붉은 고기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와인도 좋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철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신선한 한우 고기 먹을 때 느끼는 맛이 있잖아요. 진한 피맛인데요. 와인도 이런 피맛이 납니다. 이게 바로 철분의 맛이죠. 철분 과잉은 소화기관의 염증으로 구토설사를 유발하고 심장과 간 손상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원인 9번째는 저산소증입니다. 폐쇄성 폐질환 COPD 같은 질병에 걸리면 산소 부족이 되기 쉽죠. 우리 몸은 산소가 부족하면 염증이 생깁니다. COPD 같은 질병이 아니더라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저산소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산소는 혈액을 타고 공급되기 때문이죠.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합니다. 그래서 철분이나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의 세포들은 나름대로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도 생기고 심지어 암줄기세포도 만들어지죠. 피가 돌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잠잘 때 숨 못 쉬는 병도 있죠.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도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예방하고 치료하셔야 하는 거죠. 저산소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조금 더 움직이는 습관 만드십시오.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원인 10번째는 요산입니다. 요산 과다는 고혈압을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한데요. 고혈압 환자의 4분의 1이 고요산 혈증을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산이 신장에서 배설되지 못하고 혈액 중에 쌓이면 생기는 병이 있죠. 통풍입니다. 통풍은 주로 퓨린이라고 하는 핵산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한 바로는 퓨린보다는 당분이 더 나쁜 것 같습니다. 액상과당이 많이 든 음식이나 말린 과일처럼 당이 과다하게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을 때 통풍이 더 잘 발생하는 거죠. 육식도 피하시고 너무 단 음식도 피하시길 권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우선 장이 튼튼해야 합니다. 술, 담배 줄이시고 식이섬유 풍부한 음식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ABC 주스나 CCA 주스 매일 드시는 것도 좋겠고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도 많이 드시면 좋겠죠? 특히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무 같은 십자합과 식물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설포라판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제거해 줍니다. 오메가3도 혈관의 염증을 제거해 주죠. 보충제로 판매되는 오메가3는 심장에 무리를 준다고 하니까요. 들기름, 아마시 대마종조유 중에 한 가지 드시면 되겠습니다. 운동도 빠지면 안 되겠죠. 산소가 부족하면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을 제거하는 금연화 인삼, 생강, 대추, 비법 약차도 꾸준히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연화가 모든 염증을 제거하고 인삼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감사합니다. 염증 없는 건강한 인생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샘이 말라버리기 때문이죠. 부신 기능 저하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궁금해하는 만성염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몸을 치유하는 과정이죠. 염증 과정을 통해서 고장난 세포와 조직을 수리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이 빠르게 끝나버리는 것이 급성염증이고요. 수리가 빨리 끝나서 좋기는 하지만 그만큼 큰 위험이 따르는 것이 급성염증이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죠. 반대로 수리가 지지부진 잘 되지 않고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만성염증입니다.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이 가장 대표적이고 또 여러 가지 독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외부 침입이 전혀 없어도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멀쩡한 내 몸 세포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면역력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져서 생기는 일입니다. 또 면역력이 너무 약해지면 암이 발생하죠. 약해진 면역력 때문에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세포의 재생에 오류가 생기고 암세포가 자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몸의 면역력에 의해서 조절되는데요. 면역력이 잘 조절되어야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염증이 생기더라도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죠. 면역력이 약해져서 혹은 너무 강해서 염증이 발생하면 온갖 종류의 증상이 생깁니다. 두통도 생길 수 있고 순환장애로 인해서 뻣뻣함, 피로감, 화끈거리는 열감도 생기죠. 또 요통, 어깨 통증, 손목과 발목의 통증도 만성염증 때문에 생깁니다. 소화장애나 변비, 설사도 장애 염증 때문에 생기고요. 기침이나 비염, 천식, 폐렴도 모두 만성염증 때문에 생기는 거죠. 약국에 가면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염증을 치료하는 약이죠. 타이레놀 같은 소염 진통제도 있고 스테로이드도 염증을 치료하는 약이고요. 최근에는 휴미라처럼 주사로 맞는 강력한 소염제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첫 번째는 코티솔 호르몬의 부족인데요. 일반적으로 코티솔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뿜어져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코티솔은 사실상 염증을 치료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염증이 심할 때 병원 가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처방해 주잖아요. 염증을 치료하는 강력한 효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너무 많은 코티솔 호르몬이 우리 몸에 분비되면 저항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세포에 작용을 못하게 되죠. 당뇨병과 유사한 거죠. 인슐린이 많이 나오지만 세포에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이잖아요. 그것처럼 코티솔도 세포에 작용을 할 수 없게 되면 염증을 치료할 수 없게 됩니다. 코티솔 저항성이 생겨버린 거죠. 또 이 과정이 지속되면 코티솔 분비 자체가 감소해버립니다. 샘이 말라버리기 때문이죠. 2형 당뇨가 1형으로 바뀌는 것처럼 부신 기능 저하증이 됩니다.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두 번째는 알러지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알러지를 가지고 있죠. 유제품 혹은 땅콩 같은 음식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있고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개나 고양이의 털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알러지가 염증을 유발합니다.
호흡기에 염증을 유발해서 비염, 천식이 생기고 소화기에 염증을 유발해서 장염을 유발하고 피부에도 염증을 일으키죠. 저희 한의원 환자분 중에 커피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 계셨는데요. 길을 가다 커피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심지어 커피를 담았던 컵을 이미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컵에 물을 따라 마시면 증상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이런 알러지가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 원인인데요. 하시모토 갑상선 질환이나 루푸스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세 번째는 만성적인 감염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감염 질환이죠. 사실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좀 더 독한 놈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죠. 결핵도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직 많은 수의 결핵 환자가 존재합니다. 각종 식중독, 눈병도 여러 가지 세균과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고요. 대상포진도 아주 많은 환자들이 겪고 있는 질환이죠.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데요.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우리 몸속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수포와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모든 염증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력이 너무 세서 생기는 것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면역력을 조절하는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서 면역력이 약해진 걸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만성 염증을 치료하는 약재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김은화입니다. 김은화는 인동덩굴의 꽃인데요. 우리나라에 비교적 흔한 식물이죠. 가을부터 겨울까지 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인동초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추운 겨울을 이겨낸다는 의미죠. 사스나 메르스를 겪으면서 바이러스성 염증 질환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길에서 한방에서 염증 질환을 치료할 때 빠지지 않는 약재이기도 하죠. 이름에 골드와 실버가 모두 붙어 있죠. 그래서 굉장한 효능이 있습니다. 규민화의 주요 성분은 루테올린, 이노시톨, 사포닌, 탄닌 등인데요. 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대장균, 녹농균, 백일해균, 포도상구균, 폐렴쌍구균, 뇌막염, 구균 등 병원성 세균의 다양한 억제작용이 있습니다. 또 폐렴, 세균성 이질, 설사, 화농성 질환, 자궁경부 밀환, 두드러기 등의 상당한 효과를 인정받고 있죠. 급성 열병으로 인한 발열과 피부의 종기, 치루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감염과 염증 질환에 모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성질이 냉하기 때문에 몸이 냉하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인삼과 함께 복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 혈액순환과 소화 흡수를 돕는 생강대추를 첨가하시면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비법 약차가 완성되는데요. 규민화 인삼 생강대추 약차가 바로 그것입니다. 각각 4g씩 배합해서 500에서 1000cc의 물에 끓이시고 꿀을 조금 타서 하루 2-3잔 복용하시면 만성염증 없는 건강한 인생 되시리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만성염증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러 질환들과 관련되어 있죠. 암, 치매, 심장병, 당뇨병, 각종 피부병까지 각기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 질환들이 모두 염증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 몸속에서 발생하는 염증들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성염증 해결을 어떻게 하냐고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만성염증이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생활 습관만 개선해도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그 해답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염증은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치유 과정의 일부분이죠. 우리 몸속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이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직 손상이 발생합니다.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고 새 살을 만드는 과정이죠. 이때 발열과 부종, 통증, 발적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것을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 자체는 우리 몸을 수리하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염증이 규모가 아주 크거나 한번
생긴 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만성화되면 좋지 않죠. 염증이 아주 심해지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요. 또 만성염증은 각종 질병의 2차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만성염증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조금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디톡스, 해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에 노출되는데요.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노폐물과 독소의 침투 경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올바른 차단법 과 해독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해치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노폐물과 독소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경로는 딱 3가지입니다. 독소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경로 첫 번째는 입이죠.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해로운 물질들은 입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바로 음식물 섭취 때문이죠.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물 속에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있습니다. 맛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첨가되는 조미료와 감미료, 더 좋은 향을 위해서 첨가되는 향료, 산화를 방지하는 산화방지제, 오랜 기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료, 세균을 제거하는 살균제, 음식을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발색제, 착색제, 표백제 등 수많은 식품 첨가물들이 존재하죠. 대부분은 안전한 사용 기준을 지키는 선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들을 장기간 다량 섭취할 경우에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농작물은 재배할 때 사용되는 농약이 묻어있죠. 농약은 물만으로 완벽하게 씻어내기 어렵고요. 마시는 물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인지 항상 체크하셔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생수를 마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수기 필터는 제때 갈고 있는지 등등 말이죠. 또 깨끗한 물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뜨거운 물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마신다거나 보관을 잘못해서 변질되는 경우도 있죠. 각종 첨가물로 범벅된 탄산 음료도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무 생각 없이 아프면 쉽게 먹었던 약이나 약초에도 독성 성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과 약초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를 따르시기를 권합니다.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오는 독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을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죠. 직접 신선한 재료를 구입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품을 담는 용기나 조리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도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독소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경로 두 번째는 호흡기입니다. 여기도 입이 포함되네요. 입과 코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독소가 들어올 수 있죠. 사실 대부분의 독소가 바로 이 두 경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 면역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의 질병 대부분이 이곳에 생기는 것이고요.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감기, 배탈이 가장 많죠. 공기가 탁한 곳을 방문할 때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실내 공기도 탁해지기 아주 쉽죠.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냉방하시느라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자 사는 방도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사무실 같은 곳은 공기가 금방 탁해집니다. 사람이 뿜어내는 독이 의외로 독하죠. 주기적으로 창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디퓨저나 방향제, 탈취제도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냄새는 좋지만 호흡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죠. 특히 여름철에 모기나 벌레를 쫓기 위해서 사용하는 살충제, 또 발암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를 할 때도 안전한 성분의 세제를 사용하시도록 하시고 창문을 열고 마스크를 끼고 청소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 세 번째는 피부입니다. 입과 코로 독소가 들어오는 것은 금방 알아챌 수 있고 또 조심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피부는 의외로 우리가 신경을 덜 쓰는 부위죠. 맑고 맑고 매끈한 피부를 위해서 관리만 하지 이곳으로 독소가 들어온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피부를 통해서도 수많은 독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피부 호흡이라고 들어보셨죠? 피부가 꽉 막힌 것 같지만 호흡도 하고 또 지용성 독소가 피부를 통해서 체내로 스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질이 나쁜 물에 피부가 노출될 때 독소가 피부를 통해서 체내로 들어올 수 있고요. 화장품이나 연고가 대표적으로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물질을 침투시키는 도구죠.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샴푸, 바디워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속에는 합성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데요. 이 합성계면활성제는 살균 효과와 세정 효과 등이 있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죠.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들이 우리 피부에 노출될 경우에는 피지, 막과 각질층
영양성을 녹여서 독소가 체내로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이나 세제, 미용용품은 성분을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요. 되도록 천연 성분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되겠습니다. 뭔가 유해한 물질이 피부에 닿았을 때는 항상 깨끗이 씻는 습관 들이시는 것도 좋고요.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실 때는 꼭 장갑 끼는 습관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해 물질과 독소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경로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미 들어온 독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독, 디톡스 해야겠죠? 우리 몸은 이미 몸속으로 들어온 나쁜 물질들을 다시 바깥으로 잘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과 신장이 몸속에 있는 나쁜 물질을 해독해서 배설하도록 하죠. 지용성 노폐물과 독소는 간에서 처리합니다. 간에서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파괴하죠. 또 담즙에 녹여서 장으로 배출을 하고요. 길에서 담즙 분비가 중요하죠. 물에 녹는 수용성 노폐물과 독소는 신장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좋아야 하고 신장 기능이 튼튼해야 독소가 쌓이지 않게 됩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독소를 잘 처리하려면 위장이 튼튼해야 합니다. 강력한 위산과 소화액의 분비로 독소의 대부분을 녹여버리죠. 그래서 소화 기능이 튼튼해야 독소가 잘 쌓이지 않습니다. 또 과식하는 습관도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은 이런 정화 과정을 둔화시키니까 말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운동을 해서 폐활량이 증가하고 폐 기능이 튼튼해져야 호흡기로 들어오는 독소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담배도 반드시 끊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피부로 들어오는 독소 중에 까먹기 쉬운 것이 자외선인데요. 특히 남자분들은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피부 노화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외선 차단인데 말입니다. 햇빛이 강한 날 야외로 가실 때는 꼭 자차 바르시기를 권합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독소를 막아주는 가장 좋은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의 주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각종 병원균을 파괴하죠. 또 디아스타제와 단백질 분해 효소가 소화액의 분비를 자극하고 장 운동을 촉진해서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호흡기로 들어오는 독소에는 페퍼민트가 좋습니다. 페퍼민트는 호흡을 상쾌하게 만들어주죠. 또 천연 식욕 억제제 역할도 하고 항균제 역할도 해서 음식에 들어있는 세균도 제거해주고요. 페퍼민트 차나 바카차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뇨작용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 많이 하시면 좋고요. 파슬리가 이뇨작용과 해독작용이 동시에 강하죠.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각종 야채와 과일들 많이 드시는 것도 해독작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 기능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죠. 대부분의 독소가 간에서 분해되니까 말입니다. 인진숙이나 민들레차 자주 드시는 것도 좋고요. 밀크 시슬이죠. 실리말린이 풍부한 엉겅퀴 차도 좋습니다. 술을 끊는 것은 기본이고 말입니다. 몸에 나쁜 음식이나 먼지, 해로운 것을 들이마시지도 않았는데 우리 몸에 독소가 저절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스트레스 때문인데요. 스트레스는 온갖 종류의 독소를 우리 몸에서 저절로 생성되도록 만듭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반드시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항상 긍정적 마인드 가지시고 운동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으로 독소가 들어오는 경로와 독소 배출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독소가 증가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만성염증이 각종 질환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숙지하시고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